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서리.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뭐 대체할 사람이 우선 없으니까 또 외국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또 찾아봐야 되고 그러면 시간도 좀 걸리고 우선 하다가 천천히 월드컵 때는 다른 감독을 찾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홍명보로 가다가 이제 대체자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발전이 되면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감독을 다시 찾아봐야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만약에 그 지금 시점이 월드컵이 아니라 만약에 그 전 시점이었으면 차라리 유임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축구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대회라고 할 수 있는 게 월드컵이잖아요.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거기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흔히 1년밖에 안 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쪽 저는 생각해요. 시간이 짧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인지도도 있고 2002년 월드컵을 같이 했던 분으로서 기회가 한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죠. 오늘 시장의 소리 주제는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유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도 같은 질문을 드렸었죠. 2698님께서는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더 단단해지고 판단 능력도 좋아지지 않았을까요? 너무 나무라지만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3350님께서는 솔직히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고 봐요.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 홍명보 감독이 유임됐죠. 대한축구협회가 네. 발표를 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오전에 그 대한축구협회가 공식 기자회견을 했고요. 네. 뭐 이 자리에서는 허정무 부회장이 나왔는데 내년 1월까지 임기 보장하겠다, 유임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니까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그렇다면 브라질 월드컵 실패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나 네. 그거였습니다. 근데 뭐 명확한 답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네. 허 부회장 답변은 뭐 지금은 일단 실패 원인과 과정을 분석하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에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서 발표하겠다. 뭐 이런 아주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질문이 뒤에 추가로 2번이나 더 나오니까 네. 허 부회장이 뭐 지금 책임론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말을 흐렸거든요. 그래서 네. 뭐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지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팬들 반발이 굉장히 크고요. 네. 오늘 발표를 들어보니까 홍 감독이 사실은 그 벨기에전 끝난 다음에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예, 예. 하지만 협회 집행부가 이제 설득을 해서 다시 유임하는 걸로 설득했다고 하는데 지금 협회가 홍 감독 유임을 한 것이 정말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 홍 감독 유임부터 시키고 대신 욕먹을 사람을 앞에 앉혀놓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뭐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네. 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자리를 걸고 책임을 진 사람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류현진 선수 소식 좀 알려주시죠. 아주 잘 던졌는데 말이죠. 10승 달성에는 실패를 했어요. 예, 오늘 오전 경기였고 좀 아쉬웠는데요. 이 LA 홈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전에서
다저스 류현진 선수 선발 등판을 했는데 네. 7이닝 동안 홈런 1개 포함해서 7피안타로 탈삼진 8개 잡고 2실점으로 아주 잘 던졌는데 구원 투수 때문에 승리가 날아갔습니다. 예. 예, 류현진 선수가 이제 승리 투수 요건 갖추고 3대2 다저스가 아픈 상황에서 물러났는데요. 이 구원 투수인 브라이언 윌슨이 8회에만 3실점하면서 무너졌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오늘은 사실 타석에서도 안타 2개를 치면서 정말 활약을 잘했는데 예. 좀 운이 따르지 않았고요. 네.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내가 홈런 안 맞고 이겼다면 좋았을 경기였다. 이렇게 굉장히 의젓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류현진 선수가 이제 9일에 디트로이트 원정에서 다시 한번 10승에 도전하게 됩니다. 네. 다음 투수를 잘 만나야 된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다만 도로 상황은 오늘 흐리진 않은데요. 특히 동부간선도로 상황이 아주 맑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따라 강변북로 쪽으로 이동하는 길, 평소 퇴근길이라면 많이 밀렸을 텐데 지금은 밀리지 않고 수락지하차도에서 강변북로까지 한흐름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의정부 쪽으로도 큰 정체는 없고요. 다만 월릉분기점에서 녹천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만 살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보다는 강변북로가 조금 더 차가 많은 편이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고 지날 수 있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의 허정무 부회장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홍명보 감독의 유임을 발표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벨기에전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설득과 만류로 다시금 감독의 자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임 소식의 여론은 아주 싸늘하기만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정면 인터뷰에서는 스포츠 평론가이시죠. 최동규 씨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동호입니다. 네, 최동호 씨. 예. 예. 그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 유임을 시켰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한 내용 보니까 이 축구협회가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하고 모순이 다 이렇게 드러났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허정무 부회장이 그 홍명보 감독의 유임 배경으로 설명한 이유가 다 일리는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팀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네. 그래서 이 감독 혼자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 축구협회에도 많은 책임이 있다. 사태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거 말로만 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공감이 안 되냐면은 이 축구협회가 이번에 그 홍명보 감독처럼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임기를 보장해준 사례가 거의 다 없거든요. 네. 98년 차범규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쿠엘료, 봄프레레, 조광래 감독까지 모두 중도에 하차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왜 홍명보는 되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국무총리도 유임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유임 결정의 배경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임 결정의 배경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이것을 좀 더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실은 축구협회는 이 홍명보 감독을 신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왜 신뢰를 하느냐?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한 번 더 가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런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 예. 그 누군가, 홍명보 감독이든 아니든 다른 사람이든, 그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이 좀 보여야 우리 축구 팬들에게 좀 직성이 풀릴 텐데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그 허정무 감독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에 예. 이 홍명보 감독보다는 이제 축구협회의 문제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홍명보 감독이 뭐 1년이란 짧은 시간을 대표팀을 맡고 있었지만 이 월드컵에서의 성적이 대표팀의 매니지먼트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축구협회에 큰 책임 있는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이 축구협회에서도 책임지는 일이 있어야지 되는데 오늘 질문에 대해서는 그 허정무 부회장이 축구협회에서의 책임 부분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축구협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은 하기 쉬운데 구체적으로 축구협회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책임이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허정무 부회장은 우선은 아주 그 세세하게 대표팀의 그 관리와 경기 운영 방식, 선수들 훈련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브라질 월드컵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거기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죠. 예. 뭐 그 결과가 나면 거기에 맞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선은 홍명보 감독 유인 결정을 먼저 내렸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유인시켜 놓고 나서 뭐 백성 만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좀 납득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로군요. 예, 그렇군요. 현장에서 말이죠. 이 게임 할 때 감독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무슨 선수 교체를 한다든가 전술을 구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하는 수가 있습니까? 이제 물론 이 코치들이 있죠. 이 분야별로. 코치야 무슨 감독이 지휘를 받으니까요. 예, 근데 이 전술하고 선수 교체는 100% 이 감독의 결정입니다. 네. 예, 물론 이제 98년도 이제 프랑스 월드컵에서 차범근 감독이 대표팀을 맡을 때에 협회 고위층 인사의 그 간섭이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이제 얘기가 되긴 했었지만,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간섭 안 합니까? 예, 그렇죠. 확실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수들의 경기, 그러니까 선수 교체는 감독의 100% 결정 사항인데 선수 구성이나 대표팀 선발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제가 들은 얘기는 없지만 이전에 조광래 감독 재임 시절까지는 협회에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죠. 예. 실례 말씀이지만 천하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대표 선수의 무슨 계보, 무슨 라인으로 들어갔느니, 누구 놓고 뺏고 했느니, 그런 얘기는 수도 없이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보시는 거로군요. 좀 전에 질문에서 저한테 물어보실 때, 홍 감독의 그 전술이나 선수 교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감독의 결정 사항이고요. 대표팀의 선발에 관해서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아마 그 특정 인맥, 박주영 선수 이런 선수를 두고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협회 고위층의 외압이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홍명보 감독의 소신일 수도 있고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한테는 이게 고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이번 올림픽 시작하기 전에. 예, 월드컵이요. 예. 이번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히딩크 감독이 말이죠. 러시아와의 그 인터뷰에서. 홍명보 감독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 그래서 아마 16강에 오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랬죠. 확실합니까? 그랬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히딩크 감독이 이 러시아 프로팀 감독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코치로 연수도 있었었고요. 때문에 이 히딩크 감독으로서는 물론 이 한국 축구도 잘 알지만 러시아 선수들, 러시아 축구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 히딩크 감독에게 상의도 했었습니다.
예, 때문에 이 대표팀 관리,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을 맡고 난 뒤에 선수들의 조직력을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히니크 감독이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예, 상대적으로 이 H조에서 알제리와 러시아에 비해서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라는 것을 아마 정확하게 간파를 했겠죠. 그리고선 16강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예. 그건 좀, 예, 걱정을 했었군요. 예, 예. 심지어 러시아 말씀하셨는데 러시아는 지금 난리 났더군요, 그냥. 패배했다고 해서 무슨 저 청문회를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6강 탈락하고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나라들마다 네. 예, 반응이 좀 다 다르거든요. 예, 예. 이제 알제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독이 떠나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감독을 더 붙잡고 있고요. 네, 알제리 잘했죠, 뭐. 예, 잘했죠. 예. 뭐 일본은 벌써 이 차기 대표팀 감독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예.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번 저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 저 어린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어린 선수도 상처 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린 선수들이 성적 부진 그리고 이 국민적인 이 질타와 비난을 감당하기에는 좀 약한 면이 있는데요. 저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극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뛰어보는 것이 선수로서는 네. 한 뼘 훌쩍 클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손흥민 예. 선수가 울지 않게 하고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평론가 최동호 씨였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곧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의 공동 기자회견이 시작됩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YTN 텔레비전으로 생방송되는 한중 정상회담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YTN 라디오로 들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께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펑리위안 여사께서도 함께 한국을 방문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 주석님과 저는 작년 초 취임 이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5번 만났습니다. 회담을 거듭할수록 시 주석님과의 신뢰가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은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작년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우리 두 정상은 새로운 20년을 내다보면서 한중 미래비전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먼저 양국은 정치 안보 분야에서의 전략 대화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지난 1년간 미래비전 공동 성명에서 신설키로 합의한 외교 안보 고위 전략 대화 등 3개의 전략 대화 채널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포괄적, 다층적인 소통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소통의 외연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1.5트랙 대화체와
양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 간 한중 청년 지도자 포럼을 새로이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경제협력 분야에서 시 주석님과 저는 미래 지향적 경제협력을 확대해서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도 기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두 정상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통해 양국 간 호혜 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향후 영내 지역 경제 통합을 촉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 주석님 방한 계기에 원 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그리고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 자격 부여 등 양국 간 금융 인프라 구축에 큰 성과를 이룬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과 국민 간 거래가 보다 신속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감축과 재난 시 긴급 구호와 지원, 구제역 및 조류 인플루엔자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식품 기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산 김치의 대중국 수출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양국은 평화로운 미래의 해양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해양 경계 획정 공식 협상을 2015년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양국 국민들의 관심 사항인 서해 및 주변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어업자원 보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양국은 금년 중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사업 등 19개 인문유대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공공외교 포럼 개최, 녹색 봉사단 사업 등 공공외교 협력도 지속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양국은 국민 체감적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체결되는 한중 영사협정은 협상 개시 후 12년 만에 타결되는 것으로 양국 국민들이 상대국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사증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하고 2016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1000만 명 시대를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1000명의 청소년 상호 방문 교류와 양국 간 유학생 규모 지속 확대 등 미래 세대 간의 소통의 장을 계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 주석님 방안을 계기로 한 쌍의 팬더를 한국에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한 쌍의 팬더는 작년에 한국에 온 따오기들과 함께 앞으로 양국 간 우호의 상징으로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째, 양국은 공동으로 직면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중 기후변화 협정 체결을 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양국은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동북아 영내 원전 안전 보장을 위해 사건 정보 통보 체제 구축 등 실질 협력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시 주석님은 양국 공동의 당면 과제인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해 나가는 데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실현하고 핵실험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핵과 경제개발 병진 노선을 고집하면서 최근 또다시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핵실험 위협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님의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인식을 공동 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 성명에서 저와 시 주석님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 평화와 안정 유지가 양국을 포함한 육자회담 당사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와 9.19 공동 성명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양자 및 다자 간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 인식을 모아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두 정상은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의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두 정상은 남북한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남북한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드레스덴 구상이 한반도 평화 통일과 동북아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님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실현되기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우리 두 정상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 및 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을 포함한 영내 국가 간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님과 저는 오랜 친구로서 편안하면서도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중 양국이 새로운 20년을 향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여정에 있어 이번 시 주석님의 방안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진핑 국가주석께서 회담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방금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을 가져 중한 양자 간에 또한 지역 및 국제 사무상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대하여 깊이 있게 의견 교환하였으며 많은 중요한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세는 중한관계에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 발전 추진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범세계적 도전을 대응하고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여야 합니다. 방금 끝난 회담을 통하여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다음과 같은 공동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기본적인 목표로 세우고 발전의 기회를 공유하고 도전을 함께 대응하며
전면적 협력 심화를 통하여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한 조율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양측은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를 함께 진흥하는 동반자, 그리고 세계 번영을 촉진시키는 동반자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첫째, 정치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것입니다. 양국 지도자는 지속적으로 밀접한 소통을 유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 의회 및 정당 간의 교류 협력 체제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2015년에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정식적으로 가동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는 경제 통상 영역의 호혜 협력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양국은 신에너지, 전자통신, 지능 설비 제조 등 전략적 유망 산업을 함께 공동 발전하는 것을 격려하고 금융 협력의 새로운 채널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국은 함께 노력해서 중한 자유무역 구역의 협상을 강화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2015년까지 양국 무역 규모 3천억 불 목표로 달성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인문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양국은 중한 인문교류 공동위원회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중국, 한국 관광의 활동을 거행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직 면제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사직 면제 범위를 단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2015년부터 5년간 매년 100명의 상대국 청년 지도자를 상호 초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측은 또한 양국이 펜다 공동 연구를 실시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넷째, 지역 및 국제 사무상의 협력을 심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측은 아시아 경제 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한국 측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설립에 관한 중국 측의 제안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에 대하여도 깊이 있게 의견 교환을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공통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이는 육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되고 관련 참가국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둘째, 그 회담에 참가 성원국들이 2005년 9월 19일에 합의한 공동성명 및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관련 당사국들은 육자회담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하여야 하고 양자 및 다자 간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해야 하고 육자회담 틀 안에서의 관련 각측의 공동 관심사를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회담의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양측은 육자회담 수석대표 간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많은 불확정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은 정세를 타당하게 관리하는 데 함께 나서야 합니다. 중국 측은 한반도 남북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최종적인 평화 통일 실현을 지지합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과 한국은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능력과 조건, 또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한 관계의 미래에 대하여 자신감, 특히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중한 관계는 꼭 과거의 좋은 전통을 잘 계승하고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과 시진핑 국가주석님 그리고 양국 대표단과 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텔레비전으로 방송된 한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관련 뉴스 특보를 YTN 라디오와 인터넷으로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이어집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김영미 분쟁 지역 전문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까지 한중 정상회담 기자회견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으로 좀 가보죠. 이 이스라엘 소년들이 납치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또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10대 소년들이 납치가 돼서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저번 달 12일 정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텔라비까지 가는 도로에서 히치 하이킹 하던 이스라엘 소년 3명이 납치가 됐는데요. 네. 아직 그 당시는 이제 납치 상태였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이스라엘에서 시위가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8일 만에 죽음으로 돌아와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누가 이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밝혀진 게 네. 없고요. 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파를 주목하고 이제 범인으로 지목을 했는데요. 예. 그 사실상 증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네.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동안 뿌리 깊은 그런 앙숙 관계에서 그냥 하마스가 범인이다라고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마스라는 정파는 어떤 조직인데요? 네, 팔레스타인에 크게 두 정파가 있는데요. 예. 파타라는 이제 온건파 정파하고요. 그다음에 하마스처럼 이렇게 좀 과격한 정파 이렇게 두 정파가 있는데 네. 한때는 파타가 이제 정권을 잡았다가 하마스가 다시 정권 탈환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는 하마스와 파타가 같이 연합해서 만든 정부이고요. 예. 그리고 하마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과격한 성향 때문에 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테러 세력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그 소년들의 그 시신이 또 이스라엘 동부 지역에서도 발견됐다면서요? 네, 이 사건 그러니까 3명의 그 이스라엘 소년들이 죽음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소년이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불에 탄 채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 이제 극우주의자들이 이런 사건을 벌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했지만 네.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양쪽 다 범인이 누군지는 밝혀진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아주 그런 상태네요. 그런데 이제 이 양측 간의 긴장은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스라엘의 소년들이 이제 납치된 직후에 그 이스라엘 쪽에서 가자지구 34곳을 폭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수백 명을 지금 체포한 상황이에요. 오. 그러나 이제 분명히 하마스라는 증거는 전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격해진 거죠. 그래서 네. 분노 때문에 이제 시위가 막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 또 팔레스타인 소년이 다시 보복 심리로 이제 죽었다는 소문이 도니까 양쪽에서 지금 아주 격렬하게 지금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가자지구라는 곳이 이게 참 비극적인 역사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까? 가자지구에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폭격이나 이런 공중 폭격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직격타로 받는 곳이고요. 이스라엘로서는 가자 지구에 하마스의 본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자 지구하고 이집트하고 국경이 붙어 있는데요. 그쪽에 붙어 있는 그 국경에 터널 같은 게 있어서 그 해외에서 미사일이나 이런 게 가자 지구로 들어오지 않나. 그래서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면으로 겨냥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자지구 쪽에 항상 그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 쪽에서 그 가자지구에 이 공습을 벌이지 않았나요? 지금도 공습을 하고 있고요. 공습을 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소년 3명이 죽은 것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수십 명이 지금 죽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복수의 복수가 지금까지 60년 동안 내려온 것이 이 팔 문제의 핵심입니다. 네, 끊임없네요, 그죠? 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 향후 전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제 유네스코에 이제 가입을 한다든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달 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었는데 그때 만났던 젊은이들은 이런 소용없는 이런 무력 투쟁보다는 서로 공존의 계기를 좀 많이 찾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세대가 바뀌면서 이런 긍정적인 전망도 좀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가끔씩 벌어져서 다시 이거를 제로로 돌리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지만 그런 공존의 노력들을 전 세계와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증거 없이 이렇게 하마스가 범인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슬픈 일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에 10대 소년들이 희생된 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제 엄마들이 나와서 이렇게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것을 보고서 팔레스타인 국민들도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무력 공방전 없이 잘 해결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제 좀 젊은 세대들의 움직임이 이스라엘 쪽이나 팔레스타인 쪽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다른 아랍 지역 소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일단 자기네들 앞에 미래이기 때문에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미 분쟁지역 전문 PD와 함께했습니다. 네,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 감독의 유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의견 주신 분 중 휴대전화 끝자리가 492번 되시는 분 492번에게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남윤민, 작가 황순명, 강혜은 그리고 진행의 강재훈이었습니다. 7월 3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